26세 한국 여성 지원이 모험을 찾아 떠난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들을 아시나요? 폭풍 우에 갇혀 도착한 외딴 섬에는 15명의 남성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내릴 거예요? 네, 전 괜찮아요. 하지만 지원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낯선 원주민들과의 만남, 예상치 못한 감정의 변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까지.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요? 과연 지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도시 생활을 버리고 원시적인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15명의 남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26살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15명의 원주민 남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겪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모험 여행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적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26세 여성 지원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주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지원은 항상 같은 답을 했죠. 나는 커서 세상에서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그런 딸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지원아,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라. 여자가 혼자 그런 곳을 다니면 어떻게 하니?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작은 손가락으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그만 섬들을 가리키곤 했죠. 그 섬들은 너무 작아서 이름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지원의 호기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중학교 때는 도서관에서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고등학교 때는 지리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낯선 나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학에 들어간 지원은 관광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나마 안전한 선택이라며 안도했죠.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험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 그건 너무 뻔해. 친구들이 유럽이나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지원은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곳,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온 곳에는 흥미가 없었어요. 진짜 여행은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가는 거야. 대학 졸업 후 지원은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딸이 철이 들었다며 기뻐했죠. 하지만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남들의 여행 계획을 짜주는 일은 지원에게 고문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원은 지하철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회사 동료들은 지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점심시간에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원은 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원 씨, 우리도 다음 휴가 때 일본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동료의 제안에 지원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어디요? 유럽이요? 아니에요. 좀 더 특별한 곳이요. 지원은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구글 지도를 확대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들을 찾아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바누아투.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누아투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오세아니아 멜라네시아 지역. 지원은 중얼거리며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누아투는 8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그 중에는 아직도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야. 지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가며 바누아투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회사 그만두고 여행 가려고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여행이라고 해도 어디 가는 건데? 바누아투요. 바누. 뭐? 그게 어디야? 지원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라는 것, 행복지수 1위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가고 싶다는 것을요. 지원아, 정신 차려. 그런 위험한 곳을 혼자 어떻게 가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여자 혼자. 괜찮아요. 잘 다녀올게요.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네, 아빠. 지원은 즉시 사표를 냈습니다. 상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지원 씨, 이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회사 동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미쳤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하지만 지원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어요. 바누아투로 가는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각종 예방접종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특히 황열병, 말라리아 예방약 등은 꼭 필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항공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바누아투까지는 직항편이 없었어요. 호주 브리즈번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왕복 항공료만 300만 원이 넘었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지원은 통장을 확인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조심해라.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연락 자주 하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지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른 지원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브리즈번에서 환승하는 동안 지원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에 도착한 후 며칠 머물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외딴 섬을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포트빌라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포트빌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후덥지근한 열대 공기가 지원을 맞았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습니다. 와, 정말 덥다. 지원은 옷에 배인 땀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최고였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남태평양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지원은 창밖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길, 따뜻한 바닷바람, 그리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들이 펼쳐졌어요. 정말 와버렸구나. 호텔에 체크인한 후 지원은 바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되어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맡으며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현지인들에게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일찍 일어나 포트빌라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도시였어요.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과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들이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찾는 것은 이런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더 원시적이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원했습니다. 현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배낭여행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섬 아세요? 대부분 타나섬이나 에스피리투 산토 섬을 많이 가던데요. 더 외진 곳은 없나요?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말이에요. 여행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런 곳을 찾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좋아요. 진짜 모험을 하고 싶거든요. 지원의 대답에 여행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항구 근처에서 현지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남자가 말했어요. 정말 외진 곳을 원한다면 바니아 섬은 어때요? 바니아 섬?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는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전기 배편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고요. 완벽해요. 어떻게 갈 수 있죠? 남자는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괜찮아요. 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원의 단호한 표정을 본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내일 화물선이 그쪽으로 간다고 들었는데요. 정말요? 하지만 편의시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날씨가 나빠지면 몇 주 동안 갇힐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지원은 즉시 화물선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장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지원을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바니아 섬에 가고 싶다고요? 네, 꼭 가고 싶어요. 그곳은 정말 외진 곳이에요.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죠. 그래서 더 가고 싶어요. 선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그런 곳에 혼자 가면 안 돼요. 제발요. 돈은 더 드릴게요. 지원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선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승선료를 2배로 받겠어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틀 후 지원은 작은 화물선에 올랐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낡았어요. 승객은 지원과 몇 명의 현지인 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선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배가 출발하자 포트빌라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곧 사방이 온통 바다뿐이었어요. 지원은 갑판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남태평양을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아무것도 없네. 도시에서 자란 지원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첫날 밤 지원은 갑판에서 별을 보며 잠들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별이 많은 줄 몰랐어. 둘째 날 아침 선원이 지원을 깨웠습니다. 곧 바니아 섬에 도착해요. 지원은 부랴부랴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멀리서 작은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바니아 섬이에요? 네, 그런데 선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폭풍우가 올 것 같은데.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점점 거세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섬에 내려드릴게요. 하지만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선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는 낯선 섬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서 내릴래요. 그렇다면 선장은 한숨을 쉬며 작은 보트를 준비했습니다. 지원은 배낭을 메고 보트에 올랐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선원들이 소리쳤습니다. 감사해요. 지원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보트가 해변에 닿자 지원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따뜻한 바닷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에서 배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화물선이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네. 지원은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게 내가 원한 거야. 해변에 홀로 서 있던 지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백사장,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닥쳤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바람도 거세져서 야자수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빨리 피할 곳을 찾아야겠어. 지원은 서둘러 배낭에서 텐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텐트를 제대로 칠 수 없었어요. 이런, 어떻게 하지? 그때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큰일이다. 지원은 황급히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어요. 숲속에서 비를 피하던 지원은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작은 길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사람이 다닌 흔적인가? 호기심이 생긴 지원은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지만 나무들이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었어요.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개울 옆에 나무와 풀로 만든 집들이 보였어요. 정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지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성이나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남성들만 있었습니다. 그때 키가 크고 근육질인 남성 한 명이 지원을 발견했어요.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도망갈 곳도 없었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어요. 헬로, 트러스트.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원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아, 코리아? 남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예요. 지원은 안도했어요.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강태는 손짓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지원은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니 더 많은 남성들이 보였어요. 모두 지원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없나 보다. 지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불안했지만 남성들의 표정에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폭풍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쏟아졌어요.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지원은 안전한 곳에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여기서 얼마나 지내게 될까? 폭풍우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지원의 예상치 못한 섬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강태는 지원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원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안전해요?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컴, 세이프. 그의 서툰 영어가 오히려 지원을 안심시켰어요. 아기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더 많은 남성들이 지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봤고 어떤 이는 서로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는 누구야? 어디서 온 거지? 백인인가? 남성들의 현지어가 들렸지만 지원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표정에서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강태가 큰 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아마 지원을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남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앉아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남성이 대나무 의자를 가져왔어요. 지원은 고맙다며 앉았습니다. 물 드릴까요? 또 다른 남성이 코코넛을 들고 와서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지원은 목이 말랐던 터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코코넛 물은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자 남성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그때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수예요. 여기 마을에. 어떻게 말하지? 리더 같은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여기에 오게 됐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자요? 네, 혼자예요. 남성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여자가 혼자 이런 외진 곳까지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괜찮았어요. 지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폭풍우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바람소리와 빗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지원은 몸을 움츠렸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민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자분들만 계시나요? 지원의 질문에 남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원래는 여자들과 아이들도 많이 살았어요. 하지만 뭔가 일이 있었나요? 몇 년 전에 큰 태풍이 왔어요. 그리고 지진도 있었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집들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다쳤고 먹을 것도 부족해졌죠. 그래서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떠났어요. 수도 근처나 다른 섬으로요. 지원은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 예정이에요? 모르겠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민수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15명만 여기 남아 있어요. 15명이요? 네. 모두 젊은 남자들이에요. 지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만 보였어요. 어떻게 생활하세요? 낚시하고 사냥하고 농사도 조금 지어요. 가끔 배가 와서 물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여기가 우리 고향이니까요. 민수의 말에 다른 남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우는 밤새 계속됐어요. 지원은 걱정이 됐습니다. 배는 언제 다시 와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와요. 하지만 날씨가 나쁘면 몇 달씩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당분간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여기 있어도? 물론이죠. 환영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이 왔네요. 특히 여자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른 남성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은 조금 안심됐습니다. 어디서 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남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나무로 침대를 만들고 코코넛 잎으로 칸막이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완벽해요. 정말 고마워요. 지원은 감동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원도 준비해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지원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폭풍우는 지나갔고 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강태가 물었어요. 네, 잘 잤어요. 고마워요. 아침 먹을까요? 네, 좋아요. 남성들이 준비한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요. 구운 생선과 바나나 그리고
코코넛 밀크였습니다. 맛있어요. 지원이 말하자 남성들이 기뻐했어요. 우리 음식이 입에 맞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신선하고 건강한 느낌이에요. 식사 후 지원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원이 물었어요. 도움이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냥 있기만 하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어떻게. 손님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죠.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원의 말에 남성들이 서로 바라봤어요. 그럼 물 길어오는 일은 어때요? 좋아요. 지원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개울까지 가는 길에 강태가 동행했어요. 그는 지원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정말요? 어떤 맛이에요? 달아요. 먹어봐요. 지원이 열매를 따서 먹어보니 정말 달콤했어요. 우와, 맛있네요. 강태가 웃었습니다. 지원도 따라 웃었어요. 물을 길어오는 동안 강태는 계속 영어를 연습했습니다. 워터, 이즈, 굿. 맞아요. 영어 잘하시네요. 노노, 베리 디피컬트. 강태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지원은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도 이곳 말을 배우고 싶어요. 리얼리? 네, 정말이에요. 그날부터 지원과 강태는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강태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강태는 지원에게 현지어를 가르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남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지원도 함께 앉았습니다. 지원 씨는 한국에서 뭘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여행사에서 일했어요. 여행사요? 그럼 여행 전문가네요.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에서 컴퓨터 일만 했어요.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외진 곳까지 오셨어요?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보고 싶었어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남성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용기가 대단하네요. 여자분이 혼자 이렇게 멀리 오다니. 지원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남성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어요. 몇몇은 낚시를 하고 몇몇은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저도 낚시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강태가 낚싯대를 건네주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지원은 열심히 따라했어요. 어려워요. 처음이니까 그래요. 천천히 해봐요. 1시간 후 지원이 드디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잡았어요.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남성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요. 첫 번째 치고는 대단해요. 지원은 뿌듯했어요. 이런 성취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 함께 모여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지원도 도왔습니다. 불 피우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위험해요. 여자분이 굳이. 괜찮아요. 배우고 싶어요. 지원의 의지를 본 남성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니 성공했습니다. 됐어요. 와, 정말 잘하네요. 남성들이 놀라워했어요. 여자가 이런 일을 잘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자들도 이런 일을 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요즘은 많이 하죠. 캠핑도 가고 등산도 하고요. 신기하네요. 여기서는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죠. 지원의 설명에 남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모두 함께 모닥불 주위에 앉았습니다. 남성들은 현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노래 어때요? 정말 아름다워요. 의미가 뭐예요? 고향에 대한 노래예요. 그리움을 담은 노래죠. 슬프네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지원 씨도 고향이 그리우시죠? 네. 조금은요.
가족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지원은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원은 마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는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낚시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지원 씨는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뭐가요? 적응을 정말 빨리 하시네요. 재미있어요. 이런 생활은 처음이라 신기해요. 지원은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 안 하셨죠? 네. 매일 사무실에만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좋아요. 자유롭고 건강한 느낌이에요. 남성들이 웃었어요. 우리도 지원 씨가 와서 좋아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활기가 생겼어요. 지원은 기뻤어요.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강태와는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강태도 지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남성들보다 지원을 더 자주 도와주었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강태 씨는 정말 친절해요. 지원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강태는 원래 그래요. 착한 친구죠. 가족은 어디 계세요? 다른 섬으로 떠났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가끔요. 하지만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민수의 대답에서 강함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강태와 지원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뷰티풀? 강태가 중얼거렸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유투. 뷰티풀? 강태가 지원을 보며 말했어요. 지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원. 네. 해피. with you. 강태의 서툰 영어가 오히려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강태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강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원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강태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을까? 지원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지원과 강태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다른 남성들도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강태가 요즘 행복해 보여. 지원 씨 때문인가? 그런 것 같아. 남성들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어요. 부러워하기보다는 축복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민수가 말했어요. 왜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마을의 생기가 돌아왔어. 정말로 마을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렸고 일하는 모습도 더 활기찼습니다. 지원도 이 변화를 느꼈어요. 자신이 이 작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지원이 혼잣말했어요. 여기 온 게 우연이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줄 몰랐어요. 마을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순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와의 감정이 지원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지원은 가끔 걱정했어요. 언젠가는 배가 와서 자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강태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특별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지원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지원은 깨달았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와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마을의 남성들도 지원을 완전히 가족처럼 받아들였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마을에 복이 왔어. 나이 많은 남성이 말했어요. 오랜만에 여성의 따뜻함을 느껴. 아이들 목소리가 그리웠는데 지원 씨 웃음소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 지원은 감동했어요. 자신이 이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지원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낯선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더 감사하지.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원 씨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 그렇게 지원의 섬 생활은 계속됐어요. 매일이 새로웠고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와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지원과 강태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물을 길러가고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지원, 투데이, 뷰티풀 데이. 강태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의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이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어요. 지원,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어느 날 저녁 강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예요? I like you. very much. 강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강태 씨를 좋아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고백은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쁨이 얼굴 전체에 번졌습니다. 리얼리?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쏟아졌어요. 지붕이 위험해 보여요.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와서 도와주세요.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남성들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원도 함께 나갔어요. 강풍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조심해요. 강태가 지원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원은 용기를 내어 남성들과 함께 지붕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순간 지원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지원이 넘어지려는 찰나 강태가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팔에 안긴 채 멈춰 섰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만 서로의 눈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강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의 품에 안겨 있으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I will protect you. always. 강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확신했어요. 자신이 강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도 강태 씨를 사랑해요. 지원이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강태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지원의 표정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원과 강태는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축하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랑이 찾아왔네요. 다른 남성들도 모두 축복해 주었어요.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우리 마을에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나이 많은 남성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원은 고마웠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간단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통에 따라 두 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결혼식 같은 건가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공동체가 인정하는 의식이죠.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 모두 원하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춤도 췄어요. 지원과 강태는 가운데 앉아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의식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원과 강태는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둘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해피? 강태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지원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지원은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몸이 안 좋아요? 강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그래요. 괜찮을 거예요. 지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슴도 평소보다 민감했습니다. 설마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임신일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지원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지원은 강태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강태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베이비? 리얼리? 네. 아마도요. 강태가 지원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I am so happy. 강태의 기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지원도 안심이 됐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No. very happy. 강태가 거듭 확신시켜 주었어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요? 아기가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이 마을에 새 생명이 찾아오는군요.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남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행복해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건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기용품도 만들어야죠. 남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감동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여기서 아기를 낳아도?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예전에 여자들이 있을 때 출산을 도운 경험이 있어요. 정말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어요. 지원은 조금 안심됐어요. 임신 소식이 퍼진 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원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무거운 건 들지 마세요.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세요. 지원은 고마우면서도 답답했어요. 저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조심해야 해요. 남성들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기가 있구나. 지원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강태도 신기해하며 지원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이 베이비. 강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성들은 아기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나무로 작은 침대를 만들고 옷감을 구해서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지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마을의 첫 아기인걸요. 오랜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남성들의 얼굴에서 기대감이 넘쳤어요. 몇 달이 지나자 지원의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조심해야 했어요. 힘들어요? 강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원은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쉬어야 해요. 강태가 지원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원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배가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요? 강태가 놀라며 물었어요. 좀 이상해요. 배가. 그때 또 다른 통증이 왔어요. 더 강했습니다. 이건 지원이 깨달았어요.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태 씨,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요? 강태가 당황했어요. 모든 사람을 불러주세요. 지원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미리 준비해둔 공간으로 지원을 옮겼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긴장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여성 없이 출산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전에 본 대로 하면 돼요. 민수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졌어요. 지원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파요. 지원이 소리쳤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강태가 지원의 손을 꼭 잡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남성들이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새벽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마을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원은 기진맥진했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기. 강태도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지원에게 안겨주었어요. 작고 빨간 아기가 지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안녕, 우리 아기. 지원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아들이라고요? 지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건강한 아들이에요. 지원은 더욱 감동했어요. 강태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마이선. 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아기는 작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울음소리도 힘찼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지원과 강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뭐가 좋을까요? 마이크. 강태가 말했습니다. 마이크요? 네. 마이크 좋아요. 강태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마이크로 하죠. 지원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크가 태어났어요. 바니아 섬에 오랜만에 새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아이인 것처럼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왕자님이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예요. 축복받은 아이예요. 지원은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기는 행복할 것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마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로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밝아졌습니다. 강태는 아버지가 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I am father. 네, 아빠가 되었어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피, 베리 해피. 강태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지원은 마이크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한국에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강태와 함께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키워나갈 생각을 하니 설렜어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야. 지원이 마이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자라렴. 마이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 그리고 따뜻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이크가 태어난 후 마을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섬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강태는 밤낮 없이 지원과 마이크를 돌봤습니다. 아버지가 된 기쁨이 얼굴에서 넘쳐났어요. 마이크, 마이선. 강태가 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정말 아빠 닮았어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얼리? 네, 눈이 똑같아요. 강태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마을 남성들도 마이크를 자신들의 아이처럼 돌봤습니다. 한 명이 아기가 울면 모두가 달려왔어요. 마이크가 왜 울까요? 배고픈가 봐요. 기저귀를 갈아야 하나요? 남성들이 서툴게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육아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지원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의 아기예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엄마 혼자 아기를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다르네요. 여기서는 모든 아이가 마을 전체의 아이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15명의 남성이 모두 마이크의 삼촌이 되어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크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첫 미소를 지었을 때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웃었어요. 마이크가 웃었어요. 지원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남성들이 모두 달려와서 구경했어요. 우와, 정말 웃네요. 얼마나 예쁜 웃음이에요. 마이크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돌이 되었을 때 마을에서는 특별한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마을의 첫 돌잔치예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고마운걸요. 마이크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로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일하는 모습도 더 활기찼습니다. 마이크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는 온 마을이 응원단이 되었어요. 마이크야, 이리 와. 할 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마이크가 비틀거리며 걸어올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와, 걸었어요. 지원이 마이크를 안아올리며 기뻐했어요. 강태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마이선, 워킹. 네, 이제 정말 큰 아이가 됐어요. 그때 지원은 또 다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의 컨디션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혹시 지원은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어요. 마이크를 낳은 지 2년이 지났는데 다시 임신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후 지원은 확신했어요. 강태 씨, 네, 또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강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게인? 네, 둘째요. 강태가 잠시 놀라더니 갑자기 지원을 들어 올렸어요. 베리 해피, 조심해요. 아기 있어요.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보다 더 뜨거웠어요. 또 아기라고요?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에 진짜 가족이 생기는군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정이 되겠어요. 민수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도 형이 되는군요. 임신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더욱 세심하게 지원을 돌봤어요. 마이크도 엄마 뱃속의 아기를 신기해했습니다. 베이비? 마이크가 지원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맞아, 동생이 있어. 지원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도 곧 형이 될 거야. 마이크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느끼는 것 같았어요. 둘째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무렵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포트빌라에서 정부 관계자가 섬을 방문한 것이에요. 정부에서 나왔다고요? 지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 섬의 상황을 점검하러 왔대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여기 외국인 여성이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군요. 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놀랍습니다. 아이도 2명이나. 곧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관계자는 감탄했습니다. 이 섬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저희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정부에서 의료 지원을 보내드리겠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교육 지원도 고려해 보겠어요. 이는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정부에서 간호사 1명을 파견했어요. 둘째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지원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강태도 걱정이 덜어진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둘째 출산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의료진이 있어서 훨씬 안전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강태가 지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이크는 민수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또 다른 울음소리가 섬에 울려 퍼졌어요. 딸이에요. 건강한 딸이에요. 간호사가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딸이요? 지원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예쁜 공주님이에요. 지원의 품에 안긴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마이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안나라고 부를까요? 지원이 제안했습니다. 안나. 좋아요. 강태가 웃으며 동의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우리 마을에 진짜 미래가 생겼어요. 마이크도 동생을 신기해했어요. 조심스럽게 안나를 쳐다보더니 웃었습니다. 베이비, 맞아, 내 동생이야. 지원이 마이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형이 됐어.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해. 그렇게 지원의 가족은 완성됐어요. 강태와 마이크, 안나, 그리고 15명의 든든한 삼촌들. 안나가 태어난 후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작은 보건소가 설치되고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방문했어요. 정말 살기 좋아졌네요. 지원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지원 씨 덕분이에요. 민수가 고마워했습니다. 지원 씨가 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하죠. 지원은 진심이었어요. 이 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마이크는 이제 5살이 되었고 안나는 3살이 되었어요. 두 아이는 섬의 아이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어요. 마이크야, 낚시 가자. 안나도 같이 가요. 아이들은 매일 삼촌들과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지원은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도시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강태에게 말했습니다. I love this life. 강태의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 있었어요. 저도 이 생활이 정말 좋아요. 어느 날 또 다른 배가 섬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오고 싶어 한대요. 방문자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 섬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지원도 기뻤어요. 그럼 마이크와 안나에게 친구들이 생기겠네요. 몇 달 후 정말로 몇 가족이 섬으로 돌아왔어요. 여성들과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 정말 외국인 여성이 살고 있네요. 돌아온 여성 중 한 명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지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험을 찾아 떠났다가 이곳에서 사랑을 찾게 된 이야기를요.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영화 같아요. 여성들이 감탄했습니다. 마이크와 안나도 드디어 또래 친구들을 만났어요. 안녕. 나는 마이크야.
저는 안나예요.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지원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공동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강태에게 말했습니다. 예스, 드림 컴 트루. 우리가 이 섬을 다시 살려낸 거네요. We did it together. 강태가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온 마을이 모여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완전한 공동체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지원 씨였어요. 민수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찾았어요. 지원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지원과 강태, 마이크와 안나, 그리고 다시 모인 마을 사람들. 바니아 섬은 이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른들도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지원은 가끔 한국을 그리워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찾은 것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강태에게 말했습니다. 오케이. We will go together. 정말요? 예스. 패밀리 트립. 강태도 지원의 고향이 궁금했어요. 마이크와 안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야죠. They will love our kids. 지원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집이었어요. 바니아 섬이 지원의 진짜 고향이 된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지원은 강태와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마이크와 안나는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강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I love you.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떨까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굿, 베리 굿. 강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럴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원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험을 찾아 떠났던 한국 여성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찾은 것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바니아 섬의 새로운 전설이 된 지원.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파도 소리와 함께 섬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도시의 복잡한 삶보다 자연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따뜻함과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었죠. 지원처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예상치 못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